저로 인해서 최근 3개월 사이에 움직인 돈이 최소 4억 원 이상을 만들어낸 거죠. 안녕하세요. 건축꿈나무 그녀입니다. 저번 주에 계약이 하나 사인이 되면서 최근에 바쁜 일들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독일에서 사무실에 취업을 하고 나서 고민이었던 것은 내가 과연 독일에서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문이었어요. 독일 사람들처럼 말을 잘하고 그렇다고 뭐 독일 사람들처럼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연봉이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저를 고용해 주신 소장님께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긴 살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뭐든지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치가 좀 보이는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빠르게 업무를 했겠지만 글을 읽는 것도 현지인보다 느리고, 그리고 글을 쓰는 것도 현지인보다 느려요. 그리고 간단한 협의도 전화로 설명을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방문을 해서 협의를 보다 보니까 프로젝트 일정이 조금 늦어질 때가 많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사무실에 기여하는 저의 능력보다 제가 받는 돈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만 늘 도면을 그리는 일을 해서는 제가 지금 받는 연봉에 맞는 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 일도 되도록이면 서슴없이 맡아서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는 편이고, 저희 소장님도 그런 것을 원하는 편이셨어요. 사무실에서 건축사를 고용한 거지 바오짜이흐너, 즉 도면을 그리는 사람을 고용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소장님도 저한테 그런 말을 자주 하시는데요. 건축사면 건축사다운 일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도면만 그리면서 평생 살 거냐, 뭐 아니면 포토샵만 하면서 살 거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힘들어도 옆에서 가급적이면 제 하는 일에 대해서 참견을 전혀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소장님께 전화가 오더라도 이거는 제 동료가 맡아서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동료분과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넘겨주시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참 얄미웠는데 지금은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제가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스스로 이제 프로젝트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들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늘 불안하고 폭탄을 안고 가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고,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저는 늘 고맙게는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받는 금액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아무래도 사무실 내적으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일하는 사무실이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기존에 제가 처음에 이 사무실을 가게 됐을 때는 되게 보잘것없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사무실 규모도 되게 작았고 그렇게 크게 외형적으로 눈에 띄는 그런 사무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제가 입사를 하면서 사무실에 이제 많은 변화를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독일에서 다니는 사무실보다는 제가 한국에서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사무실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 있는 설계사무소를 그 정도 규모까지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사무실에 좀 변화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독일에 비해서 많이 뭐든지 엄청나게 적극적이고 치열한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상 독일에 와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다라는 것을 좀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사무실 홍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실 현수막도 좀 열심히 했고, 그리고 틈틈이 지역신문에도 광고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보고 최근에 한 투자개발회사가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안을 보면서 설계비가 이번에 대략 1억 5천 정도 되는 계약을 저번 주에 완료를 했어요. 사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굳이 광고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소장님과 지금까지 같이 일을 하던 직원분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동산 회사에서 일을 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일만 받아서 1년에 한두 개만 해도 먹고 사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었거든요. 이제 독일에서는
사실 세금 문제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많이 벌면 그만큼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독일에서 세금 내는 양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가 없어질 정도로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적게 벌어도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유지할 수 있으면 굳이 그렇게 욕심내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우연히 제가 굴러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외국인이 돈을 많이 먹는 거예요. 회사 재정이 저 때문에 생각보다 좀 변수가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사실 소장님 다음으로 회사에서 가장 큰 비용을 먹는 사람이 아마 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사실 뭐 임금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닌데 비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풀타임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봉제 계약을 해야 되고, 연봉 액수도 적게 되면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연봉 액수도 꽤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 자체가 현지인들에 비해서 임금이 높아야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자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에 비해서 좀 많은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눈치가 보이는 건 사실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은 사실 현지인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돈을 적게 들고 가는 사람도 아닌 거죠. 그런 게 현실이었는데,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장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한국에서 살면서 몸으로 느껴왔던, 그리고 독일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수 없었던 거,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제가 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저의 장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지금까지 조금 불편했었는데 속이 좀 후련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제가 이제 우연히 땅을 찾아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저희 사무실과는 이제 별개로 제가 한국에 있는 설계사무소와 그리고 독일에 있는 설계사무소의 관계를 중간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도 있는데요. 이게 저번 주를 끝으로 이제 서로가 협의가 완료됐고 마지막 사인을 앞두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것도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설계비가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앞서 얘기한 것보다 조금 더 한 2배 정도 많은 규모의 설계비인데, 아무튼 저는 중간에서 저의 역할로 인해서 이렇게 큰 계약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참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개인적으로 직접 계약한 뭐 조그만한 그런 계약들도 모두 합치면 저로 인해서 최근 3개월 사이에 움직인 돈이 최소 4억 원 이상을 만들어낸 거죠. 물론 이 돈이 저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라면 생각보다 독일에서 밥값은 잘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표정이 좀 별로 어두우셨거든요. 그런데 그저께 1억 5천짜리를 사인하고 나니까 기분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 컴퓨터도 바꿔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위 금액이 외형적인 저의 활동이었고, 그리고 사무실 내부적으로는 이제 허가를 넣는 프로젝트들을 다 마무리를 했고, 제가 진행했던 실시 설계들의 시공 과정에서 복잡한 것들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늘 외국인이다 보니까 시청 건축가나 토목가랑 협의 보는 게 좀 힘든데, 다음 주면 거의 다 끝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번외로 이제 벨룩스 창호회사에서 진행하는 건축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3월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건축 공모전에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사진을 제가 직접 찍어서 공모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건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그럼 전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늘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저런 걸 해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와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항상 제안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항상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나서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상을 못 줬던 거죠. 주변에서 야 그거 해서 뭐해? 라며 결과부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걸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제가 했던 그런 작은 변화들, 아니면 이걸 해서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끝까지 도전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다시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건축을 하시는 많은 분들 역시나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밝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